이재명으로서는 뭐 저희가 아침에도 방송을 했습니다만은 요새 그냥 화불 단행이란 게 네. 말이 있지 않습니까? 화는 하나만 오는 게 아니고 네. 싹으로 그냥 떼지어 온다는데. 그렇죠. 불행은 때로 온다는 말이 있죠. 예. 네. 이 또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이 지금 네. 체포됐잖아요. 태국에서 네. 골프장에서 꾸시하다가 지금 체포된 거 맞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체포된 얼굴 사진 봤거든요. 그 사장하고 둘이 체포됐더라고요. 예, 회장이에요. 그 예. 양승길이라고 현 예. 회장이고 예. 이 김성태는 예. 오너지만 이제 전 회장이죠. 예. 예. 근데 얼굴 표정이 보니까 차라리 잘 잡혔다 이런 표정이던데요. 그러니까 태국에서 골프 쳐도 그게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 골프도요. 우리나라가 부킹도 어렵고 우리나라가 서로 내기도 하면서 치열하게 재밌지. 그럼 제 아는 사람 하나가 골프 시컨치라고 캐나다 이민 갔거든요. 예. 혼자서 광야에 껌껌한 데 치는데 6개월 치니까 더 이상 못 치겠다고 들어왔어요. 예? 아마 맞아요. 태국에서 이 골프 치는 것도 아마 지겨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여자들도 부르고, 예. 아가씨도 가라오케, 부르고, 가라오케도 뭐 부르고, 뭐, 연예 기획사가 아주 예, 연예인도 부르고, IOK 컴퍼니라고 예. 아주 큰 연예 기획사더라고요. 예, 유명한- 우리나라의 유명한 뭐 연예인들이 그거 엄청나게 소속이 되어 있대요. 예, 뭐 음식도 뭐 홍어회도 뭐 서울에서 시켜다 먹고 여러 가지 했는데 보니까 차라리 제가 빨리 받고 나오는 게 낫겠다. 제가 보는 그런 표정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예. 골프 그 혼자 치고 그게 참 재미없더라고요. 저도 재미없죠. 미국에 잠깐 연수가 있었는데 캘리포니아 그냥 아무 때라도 나가서 칠 수 예, 있잖아요. 예. 처음에는 영어도 잘 안 되고 뭐 해서 혼자 치고 그랬는데 힘만 팔리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거기 이제 조인트 해가지고 예. 그 미국 사람들하고 예. 뭐 그냥 대충 눈치로 알아듣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그렇게 같이 치니까 좀 칠만하더라고요. 뭐든지 예. 골프나 이런 사람은 혼자 살게 안 돼 있거든요. 네, 어울려야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이나 캐나다나 이런 데 이민 간 분들이요. 한 70 넘잖아요. 그러면은 이 태평양 바다가 큰 장애물입니다. 살다가 젊어서는 괜찮죠. 네. 뭐돈 벌고 자식들 다 독립하고 부부가 살다가 한 사람 죽잖아요. 그럼 혼자 독거노인 하다가 그냥 요양원 가서 해외에서 친구도 못 보고 그냥 죽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늙어서 외로움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죽으나 사나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제 친척들도 다시 귀국한 사람들이 의외로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혼자 살 수가 없는 거죠. 싸워서 형제간에 아무리 싸우더라도 그냥 이 땅에 있는 게 좋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 미국에 잠깐 있을 때 연수 갔을 때 그 교민들 만나보니까 한국을 들어가고 싶은데 나이 든 분들이 특히 그러더라. 근데 이제 거기는 한국은 아무 기반도 없고 그러니까 갈 수가 없다. 그렇죠. 뭐 집도 팔고 다 팔고 하면 어려운데. 그때는 이제 또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거 다 팔아 갖고 와도 요거 서울에 전세 살기도 힘들어요. 그렇죠. 예, 미국은 그 돈 가지면 뭐 큰 저택에 수영장 있는 그 저택이 살잖아요. 그렇죠. 예, 뭐 아무래도 그 요양 그 뭐 이런 복지가 미국이 좀 더 낫긴 하겠는데 네. 근데 그만큼 또 외롭다는 거죠. 예. 예. 그리고 또 한국에서 간 사람이 고기 싸다고 고기를 많이 먹어가지고 이 고기로 인한 질병들이 많대요. 네, 그러겠죠. 이게 대장암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걸린답니다. 그래서 우리 동양인 특히 한국 사람은 채식이 주 아닙니까? 그렇죠. 미국 사람들 그쪽은 육식이 주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토양에 맞게 우리가 수천 년 살아온 거예요. 신토불이라는 게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김성태는 거기에서 잡혔는데 네. 이제 불법 체류 네. 이 부분에 대해서 12일 날 네. 이 공판이 있는 모양이에요. 체류냐 아니냐. 네. 어쨌든 이 소송을 걸면은 단기에 데려오기는 좀 어려운 모양이에요. 그렇죠. 뭐 옛날에 그냥 불법 체류라는 것이 맞다 하면은 그냥 바로 데려올 수 있는데 예. 본인이 또 불법 체류 아니다. 뭐 이렇게 소송을 자꾸 하면은 옛날에 그 세월호 그 아들, 예. 그 딸 딸이죠. 유섬나 씨인가요? 예. 몇 년 동안 안 들어왔잖아요. 3년인가 뭐 4년인가 걸렸죠. 예, 프랑스에서 그렇게 됐죠. 윤지호라고 지금 캐나다에 가 있는 애 또 있잖아요. 도망가 있죠. 그러니까 안 오겠다고 개기면 뭐 대책이 없긴 하죠. 근데 이제 김성태는 그래도 조폭 출신이지만 돈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본인이 고민할 거예요.
예, 빨리 털 거 털고 내 돈 남은 거 좀 챙겨서 어떻게 해서든지 좀 살아보자. 뭐 이런 생각도 좀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검찰 그러겠죠. 수사에 협조할 가능성도 있고, 물론 뭐 깡패답게 끝까지 장렬한 최후를 맞겠다. 그래서 해외에서 또 계기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다 보면 자기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아마 고민이 많을 겁니다. 자기 도피 도운 그뭐 네. 현지에 돈도 보내주고 김치도 날라주고 또 뭐 회도 갖다 주는 그런 사람들 6명이나 또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됐지 않습니까? 네. 본인으로서는 자기 주변 사람들이 다 지금 네. 아주 다 들어간 거죠. 어려움을 겪고 네. 있고 거기다가 쌍방울에 대해서 서울 국세청에서 네. 조사 사고 네. 아주 저승사지 아닙니까? 네. 거기서 지금 세무조사에 들어갔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쌍방울 자체가 공중분해될 가능성도 있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게 본인으로서는 자기가 평생 지키자는 게 무슨 의리입니까? 그 사람이 무슨 명예입니까? 돈 아닙니까? 돈. 그렇죠. 돈 없으면 죽는 거예요. 네. 기업인은 돈 없으면 죽는 겁니다. 과거에 경남기업 성완종 회장이 생활력 강하신 분이거든요. 예, 그야마 초등학교 나오셨어요. 근데 왜 극단적인 선택했어요? 네. 완전히 망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김성태 쌍방울 회장도 저는 이 자기 돈을 지키기 위해서 뭐든지 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 태국 도망갈 때 돈을 수십억을 가져갔대요. 그리고 현금을. 이번에 네. 체포될 때도 네. 달러가 그냥 뭐 네. 우리나라 돈은 수십억 예, 돈 그 우리나라 달러가 돈 수십억 되는데 이런 돈도 쓰다 보면 금방 쓰거든요. 예. 쓰는 데는 감당을 못 합니다. 그리고 예. 나가서도 도박을 한다고 나가서 그렇게 알려져 있지 집으로 않습니까? 개못 준다고 네. 또 여자들 부르고 뭐 이러다 보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또 태국 교민회장이 또 뒤를 봐줬다잖아요. 예. 맨입으로 봐줬겠습니까? 그럼요. 다 돈으로 바른 거지. 예. 무슨 조폭간에 무슨 의리로 봐줬겠어요. 다 예. 돈으로 바른 거지. 그러다 보니까 수십억 돈이 지금 많이 바닥났을 겁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좀 속된 말로 개길 가능성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빨리 들어와서 재판 수사에 임할 가능성도 저는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와서 이제 가장 핵심적으로 불해할 사안이 이실 직고해야 할 게 이른바 변호사비 대납 사건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쌍방울에서 그 CB 전환사채 200억을 발행했는데 네. 페이퍼 컴퍼니에서 샀고 네. 비비안에서도 100억 네, 인수해가지고 그 돈이 23억이 전환사채 20억, 현금 3억이 갖고 이태영 변호사한테 갔다는 게 지금 검찰이 보는 시각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한 진실을 밝히면은 그래서 김성태가 살아날 국리는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뭐 지금 4,500억 횡령, 배임 이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검찰로서 가장 핵심은 이 쌍방울의 비리보다는 네. 이 이재명의 변호사비 대납 사건. 네. 거기다 이제 대북 송금에 이재명이가 얼만큼 네. 개입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김성태가 이실직고를 한다면 뭐 검찰로서도 이 사정을 좀 봐줄 수 있는 거 가능성이 아닙니까? 얼마든지 있죠. 뭐 자기가 직접적으로 주범이 아니고 기업인으로서 뭐 좀 도와줘서 혜택 좀 받으려고 그랬다. 사실상 뭐 잘못한 건데 이런 그 시인하고 선처를 바라면 상당히 좀 가볍게 받을 수도 있다. 그리고 주식회사라는 게 주식회사는 무한 책임이 아닙니다. 예. 주식회사는 자기가 투자한 지분만 책임지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무한 책임을 해서 다른 개인 재산이나 이런 거는 안 건듭니다. 원래는. 근데 이제 지금 세무조사 같은 거 시작해서 뭐 탈세나 뭐 이런 게 탈탈 털으면 개인한테 또 추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완전히 알거지가 되는 거죠. 서울국세청 조사 사국이 아주 가장 강력한 네. 이 세무조사 팀인데 네.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냥 나오는 법은 그냥 없지 나오는 않습니까? 법은 없죠. 그리고 쌍방울 같은 그런 허술한 기업에서 제대로 그런 걸 세무 그런 걸 신고하고 그랬겠습니까? 뻔한 거니까 뻔한 털면은 그건 뭐 그냥 완전히 바닥이 드러나죠. 김성태가 이것만 가지고도 저 무기징역 받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죠. 뭐 우리나라 세법이 뭐 이연령 비연령이라고 하고 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런 법이 많거든요. 쌍방울도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는 거죠. 예. 조폭 출신이니까 뭐 제대로 했겠어요. 그럼 뻔하죠. 다뭐 어디 뭐 또 연출 통해서 또 이렇게 쉽게 또 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런 게 배임 횡령 그러면 액수가 엄청 커질 가능성이 있어서 김성태가 아마 이거 무서워서도 빨리 들어와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좀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김성태가 들어오면은 네. 이재명은
더 이상 뭐 이런 변명 저런 김성태는 손절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성태가 뭐 정지상이나 김용처럼 독박 쓸 이유도 없을 거고 그렇죠. 들어오는데 들어왔을 때는 벌써 작심하고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김성태야 사업가인데 사업가인데 자기 사업 끝났다면은 뭐든지 할 수 있는 게 사업이죠. 자기 재산을 지키기 위한 거니까. 아까도 뭐 세무 관계 얘기했습니다만은 사실 우리나라 애들 결혼시킬 때 5천만 원 이상 주면은 다 탈세예요. 아니 자식 전세 오거나 보증금 줄 때 줄 수 있는 게 5천만 원까지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참 네. 그 세법이라는 예를 게 들면 이연령 비연령이더라고요. 전세를 한 3억짜리 얻어줬다. 그럼 사실은 2억 5천 탈세예요. 예. 그러니까 제대로 납문하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좀 김성태가 좀 저는 굉장히 지금 멘붕에 빠졌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 세금 참 미국에서 제일 무서운 게 국세청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일 무서워하는 게 그렇죠. 뭐 기업인이고 일반 시민이고 간에 이건 안 내면은 또 그냥 가산세가 엄청 붙어버리니까 안 낼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제일 나쁜 짓 한 게 부동산 안정시킬 생각은 안 하고 집에 대해서 세금만 들이때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시장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부자들 때리니까 때린 만큼 또 세금이 또 집값에 전가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부자들 사는 데는 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젊은이들이 또 영혼까지 몰아서 또 따라서 집을 샀네 추경 매수. 지금 금리가 지금 주택담보대출이 8% 이상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줄 부도가 나는 거죠. 그래서 문재인이 참 탈원전이나 못된 짓 많이 했는데 경제에서 제일 못된 짓이 뭐냐? 세금을 보복의 수단으로 쓴 거예요. 세금을. 예.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이 세무행정 이거는 정말 국민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국가에 기여한다. 이런 마음으로 세금을 내게 좀 생각을 좀 바꿔야 된다. 정부에서도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제가 얘기가 좀 빗나갔습니다. 아니 뭐 쌍방울 또 이 네. 얘기를 하다가 조금 결은 다릅니다만은 이재명한테는 뭐 비슷한 악재가 아닌가 하는 게 김만배 이 사람이 그 사업을 하다 보니까 본인도 비리를 잘 알고 그래서 언론계에도 로비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치고 있는 상황이고 판검사들 현직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이 로비를 했다. 그래갖고 뭐 현직 판사를 이 술값 대납해주고 이런 것까지 얼마 전에 이렇게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오늘 동아일보 보니까 이재명 관련 사건 2013년에서 2015년 사이에 그때 이제 막 이 대장동 사업을 시작할 때 아닙니까? 그래갖고 2015년에 허가 인허가를 받은 때니까 그때 이재명 사건이 또 하나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재명이가 하도 고소고발을 많이 하니까 고수 사건이 있는데 이것까지 그것도 이렇게 골치 아플지 모르니까 그때 성남지청장한테 이 법조 전문 기자 아닙니까? 청탁을 해서 그 이재명 사건 좀 잘 좀 처리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했다고 남욱 변호사가 또 이렇게 진술을 했네요. 그러니까 이 김만배가 이 대장동 이 게이트 이걸 해먹기 위해서 판사, 검사, 변호사, 저 언론계 뭐 안 건드린 데가 없이 다 한 뭐 거예요. 성남시청이나 시의회 이건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거의 출입 기자라고 생각했다잖아요. 그래서 김만배 아는 그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법조는 오래 출입을 해서 모르는 사람 없이 많이 하는데 기사는 하나도 안 썼답니다. 그 밑에 배모 기자라고 천화동인 7호 찾아간 사람 있잖아요. 배동준인가 배성준인가. 그 사람이 주로 쓴 모양이던데요. 그러니까 아예 기사는 한 줄도 안 쓰고 기자가 기사 안 쓰면 세상 이것처럼 변한 직업이 없습니다. 가서 로비스트만 한 거예요. 주로 인맥이 성균관대 인맥 뭐 이런 건데 지금 그 동아일보에 성남지청장이 누구라고는 안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검사장까지 한 사람 그 시절에 그 윤곽근 그 과거에 대구 고검장 했던 분이 그 시절에 그 성남지청장을 했거든요. 2012년, 13년. 그래서 이분을 겨냥한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분도 윤곽근 그 검사장도 성균관대 출신이거든요. 아, 그렇구나. 네, 성균관대 출신이고. 그렇구나. 그때 사건이 뭐냐면 이재명이가 형수 그 욕설 어마어마하게 했잖아요. 그 욕설을 어느 언론에서 보도를 했는데 그거를 갖다가 이재명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그거를 이제 뭐 성남지청장한테
그 김만배가 좀 잘 봐줘라고 로비했다. 오늘 그 동아일보 보도의 내용은 그겁니다. 예. 결론적으로 예. 김성대도 뭐 거기서 불법 체류고 지금 여권도 무효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적색 수배까지 내렸다가 제보됐으면 이제 들어와서 네. 자기 돈이라도 조금 챙기는 그렇죠. 것이 실리가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김성태가 무슨 명예와 그런 게 지켜야 할 그런 것도 있는 것도 아니니까 빨리 들어와서 이실 직고하는 게 맞고, 지금 입을 안 열고 있는 사람이 김만배 아닙니까? 그렇죠. 국내에서는 네. 다 입을 열었는데 428억 주인이 누구냐? 다스는 누구 겁니까? 아니라 428억은 누구 겁니까? 그렇죠. 이걸 열어야 해요. 그러니까 김만배와 관련해서 계속 여러 이 비리들이 터져 나오고 있고, 그게 터져 나오면은 또 그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도 김만배도 입을 열어서 대란에 매듭을 지어야 합니다. 그렇죠. 김만배도 자꾸 이제 코너에 몰린 거죠. 그 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하고 최우양 화천대유 이사가 지금 그 구속돼서 지금 입을 열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김만배 지시로 260억 상당을 은닉한 혐의로 지금 받고 있는데, 적군들이 지금 입을 좀 벌기 시작하니까 김만배도 이제 그 나갈 군형이 좀 없다. 좀 이런 생각이 들고, 김만배가 지금까지 입을 안 여는 이유는 딱 하나죠. 입 안 열고 있으면 내 재산을 지킬 수 있다. 그렇죠. 네. 근데 김만배도 저기 국세청 최정예 인력을 동원해서 여기도 세무조사 들어가야 돼요. 화천대유하고 저 다 해서 천화동이 1호부터 7호까지 다 들어가야 합니다. 샅샅이 좀 뒤져야 됩니다. 지금 공권력이 이런 거 하라고 공권력이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일 한다면은 저 세금 더 낼 각오가 돼 있습니다. 이런 일 해서 도둑놈들 잡아내고 사기꾼 잡는다면은 저 세금 더 낼 각오가 돼 있습니다. 아유, 또 이 조만간 윤 대표님이 세금도 더 무는 수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곧 매듭이 지어지지 않겠나. 이 끝이 거의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